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갈등 해결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 나쁜 게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이 바뀌면 또 이 상황 자체가 덜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또 갈등을 심리 상담에서 다루는 게 아닐까. 오늘은 심리학에서는 갈등을 어떻게 보고 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리 상담에서는 우리가 갈등 해결을 어떻게 돕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상대학교 교수이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제45대 부학회장을 맡고 계신 양남미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양남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상담심리학 전공이고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심리학과의 연구팀에서 갈등 해결과 지역사회의 어떤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받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BK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사실 또 다른 연구로는 인권과 관련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갈등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저희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인 내적인 갈등,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들, 그리고 또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 이렇게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개인 내적 갈등으로는 우리가 매일 밤 한 12시쯤에 냉장고 앞에서 하는 고민이 있잖아요. 맥주 한잔하고 먹고 싶은데, 근데 그럼 내일 아침에 후회할 텐데, 이런 게 바로 내적 갈등일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팀 간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연인 사이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말 최근에 저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젠더 갈등이라든가, 혹은 세대 간 갈등, 이런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까지 되게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갈등을 극복하면서 자기 안에 이해를 더 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집단 간에도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그 집단이 더 발달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갈등 해결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이런 다양한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 심리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갈등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개인 간의 갈등을 잘 설명하고 있는 프로이드의 이론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인지에 관한 입장입니다. 프로이드는 사람의 성격이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밤늦게 냉장고 문 앞에 서 있게 만드는 원초와 언제든지 뭐든지 원하는 걸 다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야, 너 내일 아침에 이러면 진짜 후회할 거야, 살이 찔 거야, 이런 걱정을 하는 아주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갈등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는 게 바로 자아의 기능이다. 프로이드는 추가해서 이런 자아의 중재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 인간이 불안을 느낀다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아주 간략하지만 프로이드의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입장은 인지치료인데요.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갈등을 신념의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람들 간에 혹은 내 안에 갈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2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큰일이 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좀 심리 상담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많은 심리학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가장 핵심에는 보통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뭔가 내가 좀 더 내 영혼을 불사르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이런 내적 갈등의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 할까? 또 혹은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런 것들도 모두 자기 개인 간의 갈등의 문제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실 상담에서는 되게 많은 갈등의 문제를 다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이드는 자기가 느끼는 갈등의 본질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를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본질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가 밤에 냉장고 앞에서 뭘 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들도 매번 느끼실 텐데요. 매일 느끼는 것이죠. 네. 뭐 내가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보상을 먹고 싶다.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배고픔이나 보상 욕구 아래에는 뭐 공허감이라든가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의미 없게 느껴지거나 이럴 때 이런 게 더 심해질 거고요. 또 우리가 쓸쓸하거나 외롭다고 느낄 때도 이런 게 더 많이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무엇이 나를 먹게 하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게 뭔지 자기의 답을 찾아야 된다. 자기의 무의식을 분석해야 된다. 특히 그 욕구가 매일매일 다를 수 있지만 프로이드는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본능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욕구에 아주 깊숙한 곳에는 본능이 있고 그런 본능을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정신분석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가신다면 그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탐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된다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머지 표면에 드러난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치료 쪽에서도 감정적인 식사 이런 표현들을 최근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본질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게 인지치료적인 접근에서도 중요해 보이는데 좀 어떤가요? 물론 인지치료에서도 본질적인 감정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인지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 신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직장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경우도 너무 많이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굉장히 그 상사분께서 저를 무시한다고 느껴졌고 그런 게 쌓이니까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개인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경험하는 곳에 나의 생각,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구나. 상대방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는 그게 진짜 저한테는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갈등 자체가 이 사람이 뭔가 사라지거나 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내가 견디는 힘이 길러지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라는 방향성도 더 분명해지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상황을 더 견디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를 이해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되게 부담이 놓아지고 목표가 분명해지고 뭘 하면 될지를 아니까 갈등이 되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리 상담에서 갈등을 갖고 찾아오는데 이 갈등이 나쁜 게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바라보는 내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내 생각이 바뀌면 또 이 상황 자체가 덜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또 상황적인 변수도 바뀔 수 있고 그런 마음에 힘을 기르는 게 또 갈등을 심리 상담에서 다루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교수님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신지? 근데 이런 이제 조직 간의 혹은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할 때 좀 중요한 점으로는 첫 번째는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만 있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신뢰가 없으면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사실 그 이야기를 꺼내도 상대방과 대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조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사실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내용을 전달하고 이야기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담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고 답이 있는데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것 혹은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대답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전제를 먼저 하시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들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떠셨는지? 저도 이런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는 건 좀 위험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사람들마다 모두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떤 분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혹시 갈등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봤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앞으로도 저희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심리 상담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런 또 얘기를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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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